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빈 화면이 보이실 거세요. 자, 요 빈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옆에는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옆쪽에는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사이즈에서 우리는 직접 입력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고, 직접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이즈를 1000, 너비를 1000으로 해서 각각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적용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옆쪽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 칸을 클릭하셔가지고 라면 티백 썸네일이라고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라면 티백 썸네일. 그리고 엔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아까 다운받았었던 라면 티백 배경 삭제된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내 이미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 이미지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위쪽에 보시면 내 이미지 사용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셔서 좀 전에 다운받았던 배경이 삭제된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하셔서 화면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오늘 조금 느리네요. 화면에 잘 들어오시나요? 네,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화면에 그림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배경이 하얀 곳에서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들어와 있고 테두리에 있는 꼭지점을 잡아서 잡아당기시면은 확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에서 그림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보시면 그림자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하셔서 그림자를 넣어 주시는데 너무 그림자가 멀어져 있으면 얘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조금 붙여 주시려면 거리를 가깝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나면서 그림자가 조금만 더 있어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딱 잘려져 있지 않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배경에다가 색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를 넣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 예시로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미리 캔버스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은 아마 더 많이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이미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복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복제. 복제 메뉴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위에도 나오고 아래에도 나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라면 한 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진의 배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거는 배경 색을 바꾸는 걸 잠깐 알려드려 볼게요. 배경 색을 바꾸시려면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배경 색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넣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배경 색상을 선택해 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하니까 빨간색이 굉장히 도드라져서 보이는 것 같네요. 요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만약에 배경을 제가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넣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다시 한번 페이지 복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더 복제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 3장이 됐어요. 첫 번째는 배경이 하얀 거, 두 번째에 있는 거는 노란 거, 세 번째에는 조금 집안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데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진 메뉴를 클릭하셔서 상단 부분에 검색을 해볼 건데, 커피숍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커피숍. 그러면 커피숍 이미지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할지 골라보죠. 커피가 많이 나오네요. 넣어보고 별로면 지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클릭을 하시면 화면 안에 삽입이 되실 건데요. 이렇게 삽입이 되시면 얘를 이동을 해서 조금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밑으로 보내야지 티백이 보이겠죠. 그래서 얘를 왼쪽에 보시면 순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배경이 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도드라져서 이렇게 보여가지고 얘가 강조가 돼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럴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을 더 쓰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넣은 배경 사진의 투명한 정도를 조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투명한 정도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사진을 선택하고 투명도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배경 색상이랑 그리고 위에 올려져 있는 그림이랑 두 가지가 색이 혼합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제가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정색의 사진에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서, 조금은 내려가지고 저 커피잔을 좀 숨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조금 내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도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배경만 삭제할래, 아니면 배경색만 바꿀래 라고 하시는 건 좋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산점을 받으시려면 상품 썸네일이 1000에 1000 사이즈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여기에서 직접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배경을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이 이미지를 저희가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저장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웹용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파일 형식을 JPEG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자에 대해 가지고 차이점이 있는 건데, JPG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다룰 때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이미지의 퀄리티를 나타내요. JPG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압축을 시켜주는데 이미지의 손상은 많이 시켜주진 않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용량도 작고 퀄리티는 좋지만 투명 이미지는 얘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세 페이지에서 보는 건 다 JPG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투명하게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은 PNG라는 이미지의 확장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투명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PNG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F라고 있는데요. PD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 자료 같은 거 만드실 때 다른 분들이 수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서를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거가 PDF고, PPT는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는 JPG라는 것으로 지금 만든 3개의 디자인 이미지를 모두 다 선택을 해놓고 선택 완료. 그런 다음에 고해상도와 빠른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우리는 웹페이지에 쓰는 이미지는 고해상도일 필요는 없으세요. 인쇄할 때에는 고해상도가 필요한데 웹 컴퓨터로 볼 때에는 고해상도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빠른 다운로드로 빠르게 받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파일이 압축 파일로 들어왔는 것이 보이게 되고, 압축 파일을 실행을 해주면 해당하는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압축을 풀어주시게 되면 이제 상품을 등록할 이미지로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왔는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상품 등록할 때 썸네일이라고 하는 대표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어려우신 점 있으셨나요? 잘 안 되시는 거나?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보는 거는 아마 투명으로 바꾸는 거는 쉽게 하셨을 건데 상세 페이지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미지 형태로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미지 크기 정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상세 페이지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파일이 열린다라는 개념인데요. 상세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뭐가 뜨죠? 지금 컨트롤 Z 한 번만 돌릴게요. 파일이 덮어 써져서 그렇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요 화살표가 전 단계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저희가 하는 거는 파일에서 새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지금 한 거는 썸네일이니까 상세 페이지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새 문서 만들기 누르시면은 여기에 상세 페이지도 여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네, 화면에 보시면 860에 1100이라고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크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미지의 크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좋아하는 너비 860을 또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는 디자인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미리 캔버스가 좋은 점은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빈 바탕에서 시작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템플릿을 줍니다. 제가 지금 라면 티백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더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곳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해볼까요? 저는 여기 있는 덕군 만두라는 것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페이지를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필요한 것만 빼서 쓰라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드는 거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맞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지금 군만두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군만두는 딜리트 버튼 누르셔서 지워주시고, 왼쪽에 내 사진, 내 이미지로 가시면 좀 전에 사용했던 라면 티백 이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 화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글씨를 이제는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위쪽에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완벽한 군만두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어트, 라면은 끊기 어려우셨죠? 라면 한 잔 이라고 글씨를 쓰고, 네, 여기 이제 글씨를 수정하려고 그러는데 위에 올려진 이미지 때문에 수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요럴 때 요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러분?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보다 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얘를 뒤로 순서를 밀면 되겠죠. 왼쪽에 보면은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뒤로, 뒤로,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은 이 이미지가 이렇게 순서가 뒤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씨도 선택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레이어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이어처럼 층 개, 천 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이미지가 내 화면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미지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내가 선택도 할 수 있고 그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또 디자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뭐 말풍선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말풍선 같은 것도 좀 이동해가지고 그대로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네, 이동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딱 15kcal.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글씨를 써볼게요. 근데 혹시 저랑 똑같은 요 디자인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글씨를 수정하시려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수정이 안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왜 수정이 안 되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그룹으로 묶여 있지가 않았는데 얘는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수정이 따로 안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 그룹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여기 말풍선, 그 위에 있는 선 모양, 그리고 그 위에 써져 있는 글씨, 얘네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세 개의 이미지였는데, 오브젝트였는데 얘를 하나로 묶어놨던 게 그룹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글씨를 제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수정이 됩니다. 여기 얼큰한 국물, 얼큰한 맛, 매콤, 달콤, 매콤새콤해요. 얼큰한 맛이라고만 글씨를 쓰고 글씨를 좀 키워줄게요. 글씨를 선택을 해서 조금 확대, 너무했네요. 네, 이렇게 확대하고 네, 배치를 해줄게요. 얘가 앞에 있어가지고 글씨가 선택되기가 어려워서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글씨를
그러면은 100kcal. 그다음에 한자는 15kcal. 여러분 작심삼일 이제 끝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 같은 것도 색상을 조금씩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네. 뭔가 밥 아저씨 같나요? 참 쉽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이것도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JPG로 빠른 다운로드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는 네, 재영님 마이크를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상품을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상품 페이지 자체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미리 캔버스도 잘 못 쓰겠어요 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해당하는 이미지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미지를 교체해서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쪽에다가 내 상품 상품 이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단에 상품 설명들을 쭉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밑에 넣어야 되는 내용들을 스마트 스토어가 주는 샘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레이아웃에서 내가 필요한 요소들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빈 화면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사진을 그냥 불러놓고 내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대충 이미지를 가져다가 놓고 여기에다가 중간중간에 텍스트만 써주셔도 왜 이러지? 네, 이렇게 텍스트만 써주시고 설명만 써주셔도 이게 상세 페이지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까다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미지로 이쁘게 만든 것보다는 이미지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을 거의 이미지로 만든 거는 네, 이런 설명 같은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직접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배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를 좀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산점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셔도 충분하니까 이미지 사진 찍으실 때에만 조금 고객들이 좀 좋아할 만한 형태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방법이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사진을 찍으실 때 제가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은 모니터, 지금 있는 이 컴퓨터 모니터를 배경화면으로 사진을 찍어요. 이 배경을 하얀색으로 해놓고 그 위에다가 상품을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요런 사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로 찍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광목천을 하나 사서 햇빛이 드는 곳에 의자를 하나 두고 그 위에다가 천을 이렇게 깔아요. 그리고 나서 상품을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요렇게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요렇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제가 요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뒤쪽에 보이시는 잎사귀나 꽃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사진을 찍기 위해서 데코레이션들을 샀습니다. 요거는 산 거고요.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상세 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만드셔도 내가 편리한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라고 한다면 그 파워포인트에서 미리 캔버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요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파워포인트가 안 켜져가지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조금 눈치를 채셨나요? 혹시 아시는 장소 있으신가요? 아실 것 같은데 여기는 커피숍 같죠? 이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커피숍에서 사진 찍은 거고요. 항상 물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공간을 찾아서. 그리고 길 가다가 풀밭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사진 찍는 거죠. 요렇게 찍는 거고 요거는 여행 갔을 때 올려놓고 호텔 수영장에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지막 거. 요 이미지는 이케아 매장이에요. 이케아 매장은 이미 데코레이션이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조명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찍어도 이 정도 비주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를 할 때는 사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내가 판매하는 상품 자체가 어느 정도 고객이 감성으로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진 찍으실 때에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항상 물건 들고 다니면서 찍을 데 없는지를 찾아 떠나는 하이에나와 같은 눈빛으로 장소를 바라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쁜 사진들을 건지셔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도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팁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가면 저희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위에 이미지도 움직이고 이거를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하려면 상품이 최소 5개 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요걸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얘를 꾸밀 수가 없어서 음 제가 고민을 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로고 같은 거 요렇게 바꿔서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디자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파실 수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편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건 저것이었습니다. 네. 어디 갔지?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 사이트를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쇼핑몰을 여러 개의 이름으로 일부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이트는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쇼핑몰을 너무 유튜브에 공개를 대놓고 했더니 제 상품 카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이 카피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슬픈 상황이 됐는데 지금 여기 메인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있죠? 배경에 보이시는 요 이미지 굉장히 퀄리티가 좋지 않나요? 요 사진들이 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는 곳이 바로 이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언 문구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서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쓰셔도 되게 좋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사이트인데요. 사이트 접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사이트는 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저작권이 무료입니다. 저작권이 무료인데 출처를 밝혀달라라는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출처 밝히는 것도 출처 이렇게 밝히면 되거든요. 이렇게 밝히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약간 건너뛰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리빙 룸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거실 사진들이 되게 이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잡지에서 봤던 사진일 수도 있는 그런 사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사진들을 다 가져다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제가 아까 여기에 배경으로 뭐 이미지를 어떤 걸 넣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넣을 사진들을 훨씬 더 여기에서 잘 찾아주실 수도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판매를 하니까 명함을 판매를 할 때 요런 이미지 요거는 저희가 디자인한 건데 배경에 지금 보이시는 요런 이미지 있죠? 요거는 다 언스플래시에서 저희가 이미지를 퍼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것만 제품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스플래시에서 저런 사진들은 보통은 데스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썼는 사진들이. 요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상품 요 사진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디자인 해주시면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이트로 유명한 곳이 몇 곳이 더 있는데 그 사이트가 여기 있는 프리픽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곳들이에요. 여기는 플랫아이콘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플랫 아이콘.com 아이콘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이제 운영을 하시니까 로고 같은 거 만들어 넣고 싶으시잖아요. 그때 로고 같은 거를 요 아이콘에서 하나 발췌해 가지고 넣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걸 찾아볼까요? 요거 다 영어로 검색해야 돼 가지고 조금은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하죠. 뭘 검색해 볼까요? 찾아보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왕관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요거는 유료예요. 왕관 모양으로 안 된 게 무료입니다. 그거는 유의해 주시고 혹시 찾아보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네 여자아이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네요. 자,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PNG로 다운이 있으세요. 여기 있는 PNG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배경이 투명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만석동 가게니까 여기 이번에는 보이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새 창이 뜨면은 그냥 닫아주세요. 핸섬남이 있어요. 핸섬한 저희 만석군의 쇼핑몰의 로고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면 저작권을 표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고
저희가 아까 작업하고 있던 미리 캔버스에서 새 파일을 하나 여시는데 요거는 정사각형으로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제가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여기 이렇게 투명하게 넣어놓고 동그라미로 얘가 잘려요. 왜냐하면 스토어 보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곽이 잘릴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면 안쪽으로 디자인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 왼쪽에 텍스트 쓰는 거 입력하셔가지고 텍스트 입력하는 거 이렇게 선택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경색은 뭘로 해드릴까요? 되게 핸섬한 가게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안경도 씌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배경색을 어떤 걸 해드릴까요? 바꾸고 싶으신 색이 있으세요? 좋아하시는 다른 색을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런 색 괜찮으세요? 아니면 그냥 하얀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하얀 걸로 드릴까요? 이걸로 드릴까요? 이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렇게 해주고 이 색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가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허락받았고, 네, 요를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요거를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파일을 단톡방에 드릴게요. 네, 요렇게 해서 넣으시고 나중에 수정은 어디서 하시냐면 왼쪽에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정보 메뉴에 가시면은 아니다. 여기는 노출 전시. 네.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로 들어가시면 여기 스토어 대표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더하기 누르셔가지고 방금 전해드렸던 요 사진을 열기 하셔서 넣어주시면은 바로 검수가 진행이 됩니다. 검수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여러분 스토어에 이 로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60에서 160의 정사각형 이미지로 해가지고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당하는 부서가 검수해가지고 완료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스토어 소개글 혹시나 수정하실 때는 여기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여기에도 나오지만 내 스토어의 여기 프로필 이미지로도 나오고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 네, 스토어의 소개 글로 여기 적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글씨입니다. 네, 요 대표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스토어를 소개하는 이미지. 그래서 플랫아이콘닷컴이라는 사이트 저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료 폰트 사이트가 있는데 혹시나 글꼴을 이용해야 되는 일이 오신다면 저작권 위반 폰트가 있으면 이거는 속칭 빼박 돈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당하는 순간 돈을 다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폰트 하나 잘못 썼으면 한 12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생각보다 비싸죠. 글씨 하나를 가지고도.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네이버에서 무료 폰트라고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폰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요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 이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에 들어가서 이게 무료 폰트겠거니 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면 이 폰트 회사가 전화 옵니다. 너네 왜 상업적으로 사용했어? 난 상업적으로 무료로 풀어놓은 거 아니었는데. 의도적으로
이 프로그램 이 회사가 이 글씨 개발하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그래서 불법으로 쓰는 사람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물어내게 하려고. 이거를 하나 썼을 때 합의금이 120만 원인데 패키지로 네가 평생 회원으로 들어오면 200만 원에 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에서는 사실은 200만 원짜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도 예전에 그렇게 실수를 써 가지고 저희 회사가 200만 원 낸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폰트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안내해 드렸던 여기에 있는 나눔 글꼴 패키지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주는 폰트, 그리고 배달의 민족체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있죠? 거기에서 주는 폰트들이 있어요. 그 폰트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뭐 제주 한라체, 서울 남산체 이런 지자체가 주는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 폰트는 또 괜찮아요. 또는 기업에서 배포하는 폰트, 뭐 티몬 몬소리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런 거는 다 무료예요. 근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앞쪽에 DX 이런 식으로 달려 있으면은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시니까 여기에 있는 폰트 정보에 있는 걸로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은 요 질문에 좀 많이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